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뭐 오늘 하락을 하긴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나스닥 쪽은 낙폭이 또 적긴 하고요.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뭐 연일 신고가 랠리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뭐 마가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이런 종목군이 아직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걸 제외하고. 주도주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장은 못 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은 좀 탄력을 좀 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하고, 그것이 향후에도 계속될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수익률 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3,000포인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3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200%대죠. 그러니까 8,000, 7,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니까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아래 선인데 옆으로 기고 있죠. 1800에서 2100포인트 구간이 2012년에도 그렇고 지금 8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같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의 주도 업종이 IT 소프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것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업종하고 하드웨어 쪽의 차이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소프트 업종이 좀 강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우나 S&P 500하고 비교를 해봐도 물론 표에는 없지만 2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쪽에 있는 구경제 종목들, 그리고 S&P 500 쪽에 있는 또 비슷한 그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지켜봐도 뭐 소재나 뭐 이쪽 산업재 쪽은 주가가 요새도 안 좋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수 말고 업종별 상승률을 골라서, 그렇다면 이게 계속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IT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비교하면은 자꾸 화가 나니까 미국 안에서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지수 수익률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그것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빨간색 선으로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IT 소프트웨어고, 파란색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뽑았냐면 올해 3월부터 뽑았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뽑았냐면은 그때부터 이 3월 원택 관련주가 좀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지속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만약 길게 봐서 아까처럼 뭐 2012년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사실 어떤 때 보면 반도체가 좀 앞서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주기적으로 좀 변화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언택 관련주가 좀 치고 나간 다음에는 향후 차별화가 또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가면은 반도체는 당연히 소요가 될 테니까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시장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사실 실적 내용도 사실 실망할 만한데, 일단은 숨고르기 정도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도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향후 전망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더 흐름을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수급상으로 따져봐도 삼성전자 주식 선물 쪽에 대해서 어떤 현물 주식 쪽은 좀 팔고 있는데, 주식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제 한 4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7월물을 봤을 때 누적으로 한 16만 계약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10배로 곱해야지 주식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7월물을 누적해서 한 160만 주를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어떤 차별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적인 지금 수급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런 좀 차별적인 흐름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결국 정리하면은 미국 쪽도 이 반도체 쪽이 좀 벌어지고 수익률이 벌어지고는 있으나 우리 쪽이 좀 더 심한 상황이고 그것이 해결되려면 전체적인 유동성이 좀 복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쪽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대표님 연준이 한마디 하면 막 시장이 가고 뭐 정책에 영향력도 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힘 빠진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맞습니다. 특히나 7월 들어서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달 말부터 FRB 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FRB 자산 추이 한번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동그랗게 오른쪽에 표시를 했는데 위에서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 10일에 7조 1,700억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2주째 지난주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수요일마다 집계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밤인가 내일 새벽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집계되는 거는 이번 주에 미국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코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줄어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채권 발행이 지금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막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고점 기록하고 한 2, 3주가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것이 무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6월 말까지 뭐 개입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중단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성급한 예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던 항목별 구성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거 생략하고 말로 표현하면은 이번 QE가 시작할 때 없다가 나타난 항목으로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각국 중앙은행하고 수합을 했었던 것, 달러 수합했었던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일부 증가한 것 중에서 레포 시장 쪽 개입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RP 쪽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단기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니까 FRB 개입이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개입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서 자연스럽게 축소가 돼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QE는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주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채권 발행에서 만약 FRB가 개입을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FRB가 개입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다음 주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줄어드는 폭은 좀 만약에 줄어들더라도 줄어드는 폭은 좀 이제 정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좀 백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그림을 또 하나 제가 가져온 게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가격 흐름을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화살표로 이렇게 뚝뚝뚝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표시한 거를 지금 빨간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게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국채 발행 30년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6월에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국채 발행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쭉 끌어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인위적인 게 아니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음모론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달에는 내일 모레 이제 30년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근데 금리 수준을 가격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빨갛게 쭉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시장이 좀 물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 끌어올린 가격 위의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게 보통 FRB가 30년물 국채 발행할 때에 그 가격 밴드 내로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흐름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산 시장 쪽에서 매번 주기적으로 나타났었던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이 안정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시장은 안정된 상태여서 FRB가 좀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쉬는 게 일부러 쉬는 게 아니라 안정됐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조용하다라고 해서 추이를 중단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불안해할 그럴 요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QE 쪽이 다시 살아나고 탄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뭐 유동성 얘기들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들. 시중에 돈 많이 풀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볼 때는 뭐 코스피 쪽도 계속해서 돈은 풀려 있는 거고 예탁금이나 이렇게 뭐 주변 자금들은 아직 많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가 유동성이 다 있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고객 예탁금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신용융자,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거 한 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빨간색 선이 말씀하신 그 고객 예탁금이 쭉쭉쭉쭉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3월 저점 기록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저 늘어남과 동시에 까만색 선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쭉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녹색 선 신용융자도 같이 늘어나고 대신에 저렇게 다 돈을 빼버리니까 주식형 펀드 이쪽은 쭉쭉쭉쭉 감소를 하는 거죠. 파란색 선은 이제 지수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개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26일 저 피크를 친 저 기록이 50조 5천억인데요. 그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SK 바이오 쪽에 공모주를 들어왔었고 그게 환불되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공모주에 집중됐었던 과잉 유동성이 풀리면서 저렇게 피크점을 하나 형성하고 그것이 공모주에 들어왔었던 자금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쭉 빠지면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분도 계시고 초단기 대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공모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추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단기 대출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근거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일부 대형사 증권사, 대형 증권사 쪽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중단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식담보대출 왜 했는지는 공모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해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저런 유동성의 흐름, 저는 단기적으로 피크가 형성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겠고 저 피크점을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 상승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런 요인도 있다. 돈 들어오다가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매수세가 또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정체가 돼 있는 상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 IPO 시장 쪽은 단기 과열된 게 맞습니다. 저도 이 공모주 쪽은 참여를 하고 하는데 공모주 이 참여한 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 형성을 놓고 보면은 꼭 SK 바이오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과열된 상태로 초반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상장 이후부터는 좀 조심하자. 아예 접근하려면 공모주 참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유동성이 이제 웰스 이펙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좀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빅부선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부의 효과는 사실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 쪽이 뭐 살아난다, 뭐 실물 경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표를 향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표에서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뭐 럭셔리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뭐 유동성이 뭐 많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면세대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단위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다 치두고 8천만 원짜리 수입차가 완판되었다.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좀 완판됐는데 그게 유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 해당 차량들이 매니아급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층이 제한적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런 특수한 모델들 그리고 면세품이 할인됐었다라는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경제 흐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향후에 우리 쪽도 미국처럼 소비 지표가 강세로 변환되는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업종이나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지금 강세 현상 그것은 일부 계층 쪽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 있고 그것이 지금 고객 예탁금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를 살펴보면 이제 뭐 다 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밖에 안 남았는데 국채 발행 미국에서 하네요. 그리고 내일 국내 시장은 또 하반기 들어서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겁시겁하잖아요. 어때요, 내일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 발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년물인가 그렇고 내일이 이제 30년물.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은 또 7월도 이제부터는 한숨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표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6월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보인다라고 할지언정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 6월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만기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월에 동시 만기 이후에 누적으로 차익 매도가 나타난 게 6,680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매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만기 때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옵션 연계 물량을 정확히 추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중에 얼마가 옵션 물량인지는 정확히 추정이 안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5분의 1을 정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5분의 1로 친다라고 한다면 1,000억 정도 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벤트 때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단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교란 요인,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만드는 교란 요인이 나타나면 그동안 좀 기다려왔었던 매수 기회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수 기회 쪽으로 보는 그런 한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